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8% 마감, 코스닥은 0.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쉼없이 좀 달려왔죠. 11월 초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되어져 가지고요. 지금 이제 뭐 2800포인트 뭐 근처에서 약간 이제 살짝 힘에 붙이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차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뭐 이제 가속도가 좀 더 붙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승 각도가 살짝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연말도 좀 다가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주주 매도 물량이 저번 이제 10월 뭐 그쯤 해가지고요. 나올 물량은 또 다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말도 되어 가고 조금 이제 만약에 이 상승각이 슬슬 완만해지면서 꺾이게 된다면 조금 비중 조절은 해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부침이 좀 있는 듯 보이다가 요렇게 상방으로 다시 이격도를 벌리는 모습이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강력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가 좀 오랫동안 달렸고요. 이제 코스닥이 전고점인 930포인트 여기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때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재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뭐 여기서 살짝 뭐 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IT 반도체 쪽도 워낙 좋고요. 거기다가 코스닥은 이 IT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끌어줘도 훨씬 이제 지수 자체는 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쪽 둘 다 좀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서 코스닥이 코스피가 잠깐 쉬는 동안에 한 번 정도 랠리를 더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중국도 잠잠하다가 한 4개 도시로 조금씩 다시 확진자가 뭐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되어질 만큼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고 봐야 되는데 상황이 좀 많이 좋진 않죠. 다만 지금 우리가 10월 달인가요? 예, 10월 달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때가 이제 2차 대유행이라고 치면 이제 좀 조정의 빌미가 좀 되어졌었는데 일단 한 번 정도는 학습 효과가 있고요. 이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른 점은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때 당시에는 조금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왔다면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조정의 빌미죠. 이 코로나라는 게 더 이상 시장을 코로나 확산세로 조정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얕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때 당시처럼 코로나의 3차 대유행 자체로서 시장에 뭐 큰 조정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되기는 이때랑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 시장에서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만 좀 봐도요. 오전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 음압, 재택근무, 뭐 교육주들 관련해 가지고 좀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엄청 강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았고, 오히려 바로 수급이 이제 국내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장은 하락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시장이 확실히 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요, 너무 미리미리 걱정해가지고 너무 방어적인 매매를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주말 동안에 확진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숫자죠.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뭐 이제 관련주들이 강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압이랑 재택 쪽이 최근에는 흐름이 가장 좋아서 이쪽이
이제 이 코로나 안에서 소테마 쪽에서는 가장 강할 거라고 저번 주 뭐 목요일 방송이었던가요? 그때도 제가 한번 드렸었고, 요쪽이 한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뭐 이제 골판지나 물류 쪽도 오늘 조금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따가 차트랑 보여드리겠지만 슬며시 조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요쪽 한번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서 순환매로 골판지나 뭐 물류 쪽으로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조금 움직임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보다는 시장에서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음압병실에서 이제 오텍이 새롭게 조금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 상한가 들어갔고, 뭐 이제 재택 쪽에서는 원래 ECS가 좀 대장 역할을 했었죠. ECS 대장 들어가고 했었지만 뭔가 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느끼는 공포에 비하면 시장에서는 그 느낌이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개별적으로 오텍이나 ECS 정도가 상한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사실 조금 뭐 빌빌거리거나 흐름을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보여지는 종목들의 흐름이었고요. 바로 좀 다시 이제 국내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흐름, 이제 수급이 좀 넘어갔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훨씬 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부터 계속 강했던 뭐 대웅, 그리고 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죠. 현대바이오, 뭐 정근당바이오, 그 바닥에 있던 뭐 부강약품 비롯해서 지금 이따 차트도 제가 바닥에서 좀 꽤 준비가 잘 된 것 같은 뭐 이제 제약 약품주들 좀 한번 돌려볼 텐데요. 이제 바닥이 워낙 이제 지금 제약 약품주들이 바닥권에서 더 뭔가 좀 떨어질 때는 없고, 혹시 재료를 가지고 상승이 나온다면 먹을 부분은 많아서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약 바이오 약품 쪽이 최근에는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녹십자 그룹주도 좋았고, 반면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넥신이 기존에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 그 물질을 좀 변경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제 해외의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낀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임상 진행하고 있던 물질 말고 다른 걸로 좀 변경해서 다시 진행한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장중에 조금 급락이 나왔었고요. 지금 국내 백신과 치료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백신주들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갖는 메리트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제넥신이나 뭐 유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몇 군데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존슨앤존슨, 뭐 중국의 시노팜, 물론 부작용 얘기도 조금 있지만 이미 지금 뭐 이제 승인 받고 곧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 판국에 이제 뭐 임상 1상, 2상 하고 있는 국내의 어떤 백신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백신 쪽은 별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적은 반면에, 일단은 치료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훨씬 핫하게 조금 기대감을 갖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아까 뉴스 보니까 20일인가요? 뭐 이제 뭐 승인 신청을 좀 한다고 하는데, 요 부분이랑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백신 쪽은 이미 해외 쪽에서 뭐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쪽으로 가장 뭐 당연히 기대되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뭐 이제 대웅, 뭐 경구용 치료제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어진 뭐 이제 종목들 위주로 강한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해외 백신 관련주들은 제가 12월 8일이면은 요때 방송이니까 요때가 저번 주 화요일이네요. 저번 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주제 자체도 그냥 백신주 미국 FDA 승인이
과연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방송 주제 다뤄드렸었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저희 뭐 리딩방에서도 해외 이제 백신주들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접근을 아예 뭐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했던 게 엔투텍 뭐 상한가 1일차, 2일차 눌림 때 그때 한번 접근하고 그 이후로는 손을 대지를 않았었고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조금 그래도 피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이죠. 화이자도 그렇고 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씩 이제 반등이 있었고, 아까 보니까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로 그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왔었고, 소마젠을 엔투텍이 약간 좀 따라가는 느낌? 그러면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 좀 있었고요. 뭐 추후 흐름이 또 한번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눌림에 모아간다던가 요렇게는 조금 차라리 다시 추세가 좀 돌아 나가면 그때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젠바이오라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얘가 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올랐다는 뉴스는 없는데 분위기는 약간 화이자 관련주로 엮는 듯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앞으로 화이자 관련해 가지고 얘가 그런 이제 화이자 뉴스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오늘 장중에 뭐 이제 잠깐 이제 슈팅들은 있었는데, 아무튼 요쪽은 조금 며칠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지 다시 조금 돌아나간 흐름이 만들어질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뭐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주사기 관련주는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대에서 보스톤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로봇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전에 약간 그 코로나주랑 치료제주 쪽으로 관심이 확 쏠려 있는 가운데서 훅 보내버리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있었고, 로보스타랑 유진로봇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움 그룹주들도 제가 저번주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텍이고요. 음악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뭐 GH 신소재나 우정바이오나 이제 SY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혼자 조금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아주 좀 예쁜 상한가가 출현하지 않았나.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고, 제가 오늘 바라보는 상한가 중에는 거의 뭐 가장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눌림이 주면 얘는 무조건 공략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일단 보고 있고, 음압 쪽에서는 이제 얘가 좀 대장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는 GH 신소재예요. 얘가 이제 원래는 대장을 했던 애인데 오늘 이 음압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 중요한 전고점 구간이죠. 한 7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대를 넘어선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좀 흐름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 오텍처럼 혼자 좀 죽이고 있다가 다른 종목들 순환매 다 돌고 난 다음에 이 음압 관련주의 주도주는 원래 대장은 나야 하면서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올려버리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아무튼 한 700원 정도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선 다음에 지금 뭔가 조금 뭐 준비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힘없이 이제 밀려버리는 건지 뭐 잘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재택 관련주들 ECS 상한가 같고, 이제는 조금 자리가 높습니다. 높아서 살짝 좀 눌림을 하시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혹시 너무 좀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삼파동을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크게 보면은 일단은 한 파동, 두 파동, 세 번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요쯤이 뭔가 좀 더 또 어떤 3파동의 어떤 끝 마무리가 되는 지점이 혹시 이번 파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분할 매수 많이 하시거나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좀 안전한 자리들 좀 많이 눌리면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ECS가 뭐 재택 쪽에서는 1등주, 링네트가 뭐 2등주, 알서포트가 3등주 정도 좀 됐었는데 링네트는 이제 2등주로서 조금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시간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희 리딩반도 알서포트를 뭐 이쪽 눌림 구간에 좀 사가지고 어찌됐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조금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뭐 조금씩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어찌됐건 주말 동안에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뭐 확진자가 뭐 코로나주 관련주 샀다고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길 바랄 수는 없는 건데 그냥 뭔가 좀 시장에서 그냥 해지용으로 좀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종목 정도 편입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고요. 참 이런 것들은 수익을 내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이제 갭이 떠가지고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갭이 좀 많이 떴죠. 근데 ECS가 오늘 대장이었는데 갭이 13%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많이 떴다. 그래서 얘가 갭 뜨고 나서 오전에 분봉으로 볼까요? 예. 얘가 갭을 뜨고 오전에 바로 정말 그러니까 13%나 떴기 때문에 바로 슈팅이 나오지 못하면 대장주가 아닌 후발주들은 이 대장주보다 훨씬 더 힘없이 이런 식으로 갭 띄우고 음봉으로 맞고 밀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를 보면서 내가 대응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개인 매매면은 뭐 1, 2초 만에 대응을 하겠지만 이제 리딩방에서는 다 같이 이제 매수하고 다 같이 매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점.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항상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래서 알서포트도 보다가 팔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아쉽죠. 보다가 팔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리딩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가에 절반 던졌고 ECS가 조금 오르고 있을 때 나머지 절반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 매매면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꺾일 때 이럴 때 그냥 순간적으로 1, 2초면 파니까 팔아버릴 수가 있는데 뭐 고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게 밀려버리면 리딩 같은 경우는 어떤 빨리 파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팔지만 또 늦게 파시는 분들은 막 여기서 팔고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리딩을 할 때. 아무튼 오늘 알서포트를 뭐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왔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코로나 뭐 이제 확진자 증가 여부랑 혹시라도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아주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진다면 조금 더 코로나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뭐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겪어오면서 혹시 뭐 내가 1차 유행 때 코로나 관련주들 막 매매하다가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없이 막 갖고 있었어. 근데 또 2차 대유행 와가지고 다행히 좀 뭐 탈출을 한다거나 익절을 하신다거나 그러다가 또 이때 또 매매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이번 3차 파동 나오면서 뭐 익절하셨거나 뭐 본탈하셨거나 손실을 좀 많이 줄이셨거나 하셨겠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조금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왜냐면 정말 혹시라도 백신과 이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뭐 정말 모두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 희망사항처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뭐 이제 봄, 여름이 돼가지고 정말 뭐 종식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더 이상 확산세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요
뭐 정말 살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특히나 뭐 음압이나 이런 애들은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 코로나 관련된 업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까지 정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도 없다가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만 올랐던 종목들은 이번 만약에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마지막이 될 경우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진단키트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요 부분 이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매매하다가 물려서 존버했더니 다시 올라오고 요런 부분들이 혹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골판지 제지주들도 뭐 산발적으로 슈팅은 좀 다들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게 다 막 윗골이 좀 길게 달고 마감이 되어 가지고요. 이쪽은 조금 더 흐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접근을 하려면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택배 물류 쪽에서 지금 태웅로직스가 차트가 상당히 괜찮다. 요렇게 전고점까지 갖다 놨는데 뭐 어찌됐건 개인 매수세가 좀 몰려서 그런지 동시효과가 좀 떴고 최근에는 이제 종가 베팅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동시효과가 좀 많이 뜨거나 오후에 많이 뜨면 이제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항상 또 그 개인들 때문에 올려진 부분만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차트가 상당히 괜찮다. 대웅로직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뭐 택배 물류 이쪽은 코로나 확산세가 뭐 줄어들거나 한다라고 해서 막 어이없이 뭐 모멘텀 자체가 무너지거나 감소되거나 할 여지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쭉 성장세가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괜찮을 수 있다. 뭐 이제 택배 물류 뭐 요쪽은요. 아무튼 일단은 뭐 한익스프렉스나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었는데 태웅로직스가 오늘 만들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얘도 한번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치료제 쪽은 이제 또 살짝 이제 슬슬 과열권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웅도 뭐 상한가는 안 들어가는데 양봉으로 쭉쭉 치고 와서 거의 뭐 이날도 상한가 근처 뭐 26% 오늘도 뭐 한 18%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얘는 뭐 조정 구간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현대바이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전고점이 21,400원 뭐 뚫어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슬슬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군당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점에서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좀 눌림 구간에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현대바이오랑 뭐 대웅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약품주들이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좀 올라와요. 그래서 부강약품도 금요일날 고개를 살짝 들더니 오늘도 슈팅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조금씩 이제 관심 종목들을 장중에 좀 훑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만한 뭐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지 재료를 좀 잘 찾아보셔 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자리들은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차트가 좋은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 있는 애들 좀 찾아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W 신학, JW 중해제약 얘네들도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명문제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름이 고개를 슬슬 들고 있고 BC홀드 제약은 주사기 관련주로 일단은 엮여 있죠. 3등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주사기 관련 말고도 뭐 이제 뭐 치료제나 쪽으로 해가지고 엮여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요 가격대를 넘어서면 한번 흐름이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유제약도 뭐 바닥에서 고개를 좀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 종목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애들 뽑아보는 겁니다. 환인제약도 나쁘지 않고 지금 시간에도 좀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에 뭐 영진약품, 그다음에 뭐 대한약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오늘 제약 약품주들 한번 정리해 가지고요, 관심 종목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필룩스도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지루하게 빼버리죠. 빼버리고 21선에서 이렇게 돌리는지 여기서 툭 하고 떨궈버리는지, 요거 한번 필룩스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뭐 비시골드 제약이 3등주라고 말씀드렸던 주사기 관련주에서 지금으로서는 신신제약의 흐름이 좀 괜찮죠. 근데 얘네들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요 정도 가격대를, 이 가격대가 신신제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 것 같거든요. 11,700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지금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2등주가 세운메디칼. 세운메디칼이 원래 이제 대장주였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신신제약이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장은 세운메디칼입니다. 얘네들을 좀 빼먹었습니다. 아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뭐 음압 갔고요, 재택 갔고, 제지도 한번 쌌고, 물류 택배도 한번 쌌고, 교육주도 한번 쌌죠. 그래서 혹시 얘네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아주 적극적으로 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좀 참고용으로 혹시 모르니까 순환매가 한번 돌 수 있을지. 산소호흡기 관련주들이거든요. 시우메디칼이랑 뭐 메디아나, 뭐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일단 얘네도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고 보시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요쪽 말고 개별적으로 좀 재료가 17일 날 FN 가이드가 상장을 합니다. FN 가이드 이제 증권 정보 제공하는 업체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지금 화천기계랑 화천기공, 이렇게 두 종목이 지금 관련주로는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차트는 되게 좀 좋죠.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좋은 자리는 맞는데, 상당히 아쉬운 게 얘가 지금 거래 대금이 8억이에요. 8억. 화천 기공은 뭐 더 심합니다.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좀 잘 모르겠네요. 얘네들이 혹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17일이 이제 상장일이니까 뭐 전날이나 해가지고 정말 혹시 꿈틀꿈틀 거린다면 뭐 진짜 한 입 정도, 한 입 두 입 정도 먹으러 한번 접근, 그냥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은 좀 가능해 보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꿈틀꿈틀 하면서 뭐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거래 대금을 조금 쌓아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어찌됐건 지금은 코로나랑 뭐 백신 치료제 뭐 관련 주들,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쪽 말고는 딱히 지금 아주 그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테마가 지금 딱히는 없어서요.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